이제 우리 또 하나의 이 선진화 포럼의 특성인 대학생과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질문 시간 1분 이런 잘 지키기 때문에 제가 좌장으로서 그렇게 어려움이 항상 없었습니다. 먼저 권지수 이화여대 우리 대학생 토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제15기 BBB 대학생 프로번호 권지수입니다. 저는 발제를 해주신 이상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서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등의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나고 자란 충북 청주시는 유네스코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직지 심체유절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청주시에서는 직지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또 국문이나 한문이 아니라 영문으로 직지의 타이포그래피를 제작해서 홍보에 사용하는 등 세계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지가 한문으로 된 오래된 고서이다 보니까 세계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서 지역단체나 아니면 지역 공동체가 연계해서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해 교수님 1분만 답변해 주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이라기보다가 어쩌면은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그 현안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동체와 중앙정부 혹은 전문가와 같이 노력하는 사례가 적지만 외국에는 꽤 있다고 보게 되고, 오늘 청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삼고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직지 심체유절과 관련되는 것은 잘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서울대 김수빈 학생,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수건 명예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정신적, 물질적 문화유산이 많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정신적으로 어글리 코리안이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때 교수님께서는 정신문화를 강조하셨는데, 정신문화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부나 기관이 하나를 의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고 홍보하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신문화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가나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신수건 교수님 1분 지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지만 꼭 필요한 건데, 저는 그런 어떤 대표적 이미지가 단순히 정신만 표현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것만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서원하면 그게 그냥 건물만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 교육 철학이라든가 스승과 거기에 이제 총체적인 어떤 인성 교육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든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든가 그런 인간다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교육시키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정신적인 가치를 비주얼라이즈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거 안에 정신이 깊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찾아야죠. 자유의 여신상 하면 우리가 깃발든 여신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찾아온 그 많은 자유, 프리덤의 가치라든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배용 원장님하고도 많이 고민하던 문제인데, 제가 어떤 이미지냐, 그거는 너무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많은 전문가들이 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됐나요? 또 하나 뭐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또 나중에 또 끝나고라도 서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지용 고려대 우리 대학생. 예. 질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상미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유네스코의 목록 선정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문화유산 선정이 국가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문화의 경계가 국경과 일치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에릭 호스봄에 져서 만들어진 전통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 즉 문화유산은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필요에 따라 과거의 낡은 재료들을 통해 발명되어 왔습니다. 즉 문화유산의 의미는 일정한 현대적 기준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문화유산은 어떠한 국가가 소유했는지, 다시 말해 어느 국가의 역사 기준에 의해서 그 의미가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나 위상이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때문에 국가를 단위로 한 목록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박상미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네, 아주 굉장히 어렵고도 사실 한마디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홉스바움을 인용을 하셨는데, 지금 현대사회의 그 맥락에서 재창조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고, 또 여기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의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유산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문화유산, 그 보석 같은 문화유산을 갈고 닦아서 좀 빛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오히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한테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가라는 단위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변화를 초월하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박혜균 학생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고 전국 시장경제연합 학술동아리 YLC 회원 박혜균이라고 합니다. 네, 전 전택수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창의혁명이나 창의성이 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애플의 CEO인 스티브 잡스는 천재적인 창의성을 발휘해서 전 세계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고 저를 포함한 우리 대학생들이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문화유산 같은 문화유산이나 문화 예술 그런 것을 관람하는 것 이외에도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전택수 교수. 예, 우리 박혜균 학생 그 질문 아주 적절한데요. 지금까지는 창의성 그러면은 뉴턴이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아주 전 세계를 바꿀 거대한 뉴 아이디어를 창의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그만 창의성. 그래서 day life creativity, 일상적 창의성. 그래서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creative revolution이 과거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누가 처음 제공을 했냐면은 1950년대 알렉스 오스반이라는 콜롬비아의 교육심리학하는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남녀노소 누구든지 뉴 아이디어를 우리가 창안할 수 있는데 기본이 뭐냐?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된다. 다양한 체험 중에도 일상적인 체험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일상적인 체험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해서 나만의 고유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고유한 체험을 이름을 지어서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화예술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인들은 칸트가 이야기하기를 천재라 그랬습니다. 인문학자도 그렇고, 인문학자나 문화예술가들은 천재다. 그래서 천재들의 글작품들을 우리가 감상함으로써 나의 조그만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예술교육을 배우면서 문화예술의 경험을 하자.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고 다양한 체험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자. 이것이 차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천대 안재강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ERC의 부회장으로 있고 가천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안재광이라고 합니다. 우선 배일환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예술과 문학 그리고 교육까지 하나로 문화유산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그려내가는 것이 현 세대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역시 현 세대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이 방안이 막상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방안보다는요, 어떤 것이 시작이 되든지 항상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의 무형 문화재도 우리가 발굴하는 데 같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듯이 먼저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존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먼저 가질 때 그게 바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대 조아라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암섬진화 아카데미 14기였고 지금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에 다니고 있는 조아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상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문화유산 세계화에 대한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리와 발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교는 채 10곳이 되지 않더라고요. 더욱이 교과를 살펴보면 단순히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소통의 시대인 21세기에는 이러한 교과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화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혹은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교 교육에서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다시 이야기해서 이때까지는 문화유산의 어떤 발굴에만 상당히 머물렀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에까지도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한 이해를 위한 전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잘 활용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서원 세계유산 하면서도 사실상 서원의 유형적 측면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서원과 관련된 정말 엄청난 중요한 인성과 관련되는 것, 혹은 커뮤니티 내에서의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것, 다양한 점들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과 또 대학생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우리 항상 명석하게 이 대화의 질의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좀 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옛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또 내일에 이어주는 우리의 맞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항상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왜 우리 브랜드가 주변국보다 떨어지는가를 질문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한국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없다. 너무 긴장해서 말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딱딱함 굳은 표정이 나라가 친절하고 밝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 속은 정이 많은데 우리가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가 문화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문화 너무 자기들이 모른다 하는 저희 문화유산의 가장 장점은 우리 안에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살리고 공감을 하려면 우리 안에 생활 속에 있는 우리 문화적 요소들, 귀중한 찬란한 유산들을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되지 않는가. 저도 수백 번의 문화 현장을 가면 항상 감동을 하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열리고 따뜻해지고 얼굴에는 자기도 모르는 미소가 흐르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알 때 긍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베이란 선생님 말씀하시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가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은가. 그게 우리가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적극적인 평화의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국가의 품격을 높여서 신뢰받는 또 존중받는 그리고 세계인들이 호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우리 가슴에 담고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만들어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역사 전공자로서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가 항상 또 감동은 어른들이 항상 이승윤 이사장님, 손병도 회장님, 어른들 또 우리 이사님들, 사회 각계 지도층 이런 어른들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내일의 기둥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공감의 장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새 희망을 열어가지 않을까 하는 거를 저는 항상 좌장을 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희망과 긍정을 갖게 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이렇게 바쁘신 앞으로 출근 시간도 뒤로 젖히고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과제, 인류의 과제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